안녕하세요. 승살TV의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 굉장히 미묘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사람 또는 뭐 다른 지인 간의 폭력이라든지 폭행 행위가 있게 되면 그것은 단순하잖아요. 그냥 증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만인데, 이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는 별도의 관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어떤 애정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변질돼서, 또는 현재도 지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과는 결이 다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가정폭력을 비롯해서 이 데이트 폭력,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 또는 가정이라는 어떤 제도, 연인 관계라는 그런 관계, 이런 좋은 그런 요소에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SNS가 많이 발달되고 또 공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측면으로 여러 가지 확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데이트 폭력이 사실 이제 수면으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데이트 폭력 문제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에는 몇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라는 것인데요. 핸드폰이라든지 SNS 계정 등을 감시하고 장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직장관계, 친구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그 대화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든지 감시하는 것, 음식, 옷차림, 이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다 코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통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말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다가 이것이 켜켜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상처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폭행이 있습니다. 이 폭행에는 그냥 신체의 어떤 건전성을 해하는 그런 상해 같은 그런 폭행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성적 폭행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연인 관계라고 해서 당연히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성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를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폭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 연인 간에 성관계 일방이 그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찍기를 원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이고 또 우리 둘만이 볼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찍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자꾸 주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촬영에 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유포 가능성 때문에 찍기 원치 않는데 결국에는 강요 때문에 찍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데이트 폭력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은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 분쟁이든 간에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증거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증거 확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가 뭔가 피해를 받고 있다, 뭔가 계속해서 기분이 나쁘다,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자 메시지도 좋고요, 카카오톡이라든지 관련된 녹음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지 추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가령 아까 말씀드린 음란물 촬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촬영과 관련된 내가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서로 간에 합의하에 촬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 내용들을 저장을 해 둔다든지, 무엇 하나라도 내가 폭행을 당하게 됐다라면 그것과 관련돼서 병원에 바로 찾아가서 상해 진단서를 떼어 놓는다든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진단서를 떼어놔야지 나중에 대처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이런 증거 확보 활동들을 하셔야지 추후에 억울함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게 되면 형사고소 또는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는 정신상의 그런 손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상해를 입게 되면은 그것에 따른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일실 수입,
나의 수입상의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범죄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것을 참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감정이 식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피해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